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엔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유엔의 요구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 경제로 좀 더 긴축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마이웨이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명문 대학교 교수가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다라는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하지도 않고 공부 방법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개탄하고 나섰는데요.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유엔까지 나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이 연방준비제도가 주도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이죠.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2022 무역개발 보고서를 이번 주 월요일 날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이것도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경우, 지금도 뭐 한 4개월, 5개월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몇 개월 더 계속해 나간다면 심각한 글로벌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가 정말 우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개도국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그럼 그게 그 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영향이 미치면 미국까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유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유엔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올 들어서 연준의 금리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예. 이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보고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1% 정도 끌어올리면 그게 얼마나 후유증이 심각한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 끌어올리면 앞으로 3년간 다른 부자 나라는 GDP가 0.5%가 감소하고 가난한 나라는 0.8%가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도 영향을 받지만 이제 가난한 나라가 좀 더 심하게 영향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지금 5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5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렸죠. 0.25%포인트, 0.5%포인트, 그리고 3번 연속 0.75%포인트. 그러니까 1%를 올리면 3년간 0.5%, 0.8% GDP가 감소하는데 지금 1%가 아니라 그 3배에 달하는 3%를 올렸단 말이에요, 1년에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 3년간 가난한 나라는 이 그 원칙에 따르면 3,600억 달러의 그 GDP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부자 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GDP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그 FOMC가 2번 더 남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그 2번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지금 연준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뭐 앞으로도 2번 더 올해 중에 올릴 거고 없고, 네. 또 세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흐름을 따를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지금까지 올린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경제 피해가 불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은 그 연말까지 최종 금리를 예상한 중간값이 지금 4.4%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4까지는 연말까지 오를 것이다. 그 내년 2023년에는 최소한 4.6%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FOMC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11월, 12월 FOMC에서도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이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의 강달러화 현상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정말 힘든데 미국만큼 금리를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 등도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은행이 197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중앙은행들이 지난 7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이니까 2022년이니까 52년 만에 가장 많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레베카 그린스펀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주 강하게 연준에 대해서 좀 비판했어요. 경기 침체의 벼랑 끝에서 물러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연준이 멈춰야 된다. 아주 강하게 유엔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경기 침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지금이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현재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가장 취약한 서민층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계 전체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베카 그린스펀 세계은행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연준이 지금 당장 정책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크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왔다면 그래도 그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금리는 계속 지금 미국은 8% 이상, 유럽은 뭐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물가는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금리만 올리는 꼴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유엔이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이번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금리 인상은 에너지 가격 급등 또 식료품 부족 사태 진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해야 될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거 보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일회성 횡재세 같은 가격 상한제를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연준에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엉뚱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지 당신들이 원하는 물가 잡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물가 잡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리 그만 건드리고 금리는 그냥 놔두고 이제 다른 정책을 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직접 누르는 조치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간접적인 조치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사람들 개인이 힘들어지니까 그 여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 물가가 내려진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느냐.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쓸데없이 개인들에게 또 중소기업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대기업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무역개발회의 그 보고서를 작성 작업을 주도한 그 리차드 코줄라이트 이번 그 팀장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팀장인데 중앙은행들이 공급 측면의 문제인데 이걸 수요 측면 해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그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수요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수요를 타격을 줘가지고 수요를 낮춰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를 수요에서 해결하려는 이 발상이 매우 위험한 접근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유엔 무역개발회의 팀장도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굉장히 지금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유엔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준 의원들은 이러한 유엔의 이 금리 인상 자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은 뭐 마이웨이입니다. 그냥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유엔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도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신흥국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인정한다. 그래서 연준도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준도 여력이 된다면 세계 경제도 신경 쓰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도 신경을 쓰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8%가 넘는 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부터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게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좀 힘들어져도 어쩔 수 없다. 미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미국 경제가 일단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다. 네. 일단 미국이 살고 봐야 네, 된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엔은 이제 그 얘기죠. 아니 이게 미국 경제를 희생시키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네가 지금 펼치는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지금 5개월째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물가는 안 내려오잖아. 그럼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니까 좀 유엔도 답답한 거죠.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망치라는 게 아닌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찌됐건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8.3%에 달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2%보다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미국 경제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얘기는 8%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 이게 이제 연준의 답변인데 그래서 연준은 자신들의 정책이 틀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특히 그 유엔 쪽에서는 연준의 정책이 틀렸다고 계속 지금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자기들은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건 틀림이 없는데 네. 사실상 보면 또 세계 제1의 중앙은행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네,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그렇죠. 준다는 거는 네. 진짜 옳은 추적인 거고.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네.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최우선 고려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연준이 금리 올리면 다른 모든 그 중앙은행들이 다 따라서 또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만 금리가 높고 다른 나라들이 금리가 낮으면 모든 이제 자본이 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따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이제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유엔은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강달러는 계속될 것이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뭐 한국도 그렇고요. 달러화로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강달러 현상 때문에 점점 더 이 나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다 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엔이 지금 지적했듯이 공급 문제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공급 문제를 수요 문제로 해결하려는 연준의 이 접근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유엔의 경고 내용인데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먹히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연준의 정책이 성과가 있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